세 번째 단원의 이름이 수열이야. 이제 배우신 분들은 조금 이 단원의 특징이 어떤 건지 좀 알 텐데 처음 배우신 친구들은 수열도 일종의 함수거든. 그래서 이제 수어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수열. 근데 이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다른 반은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하니까 이제 수열 앞에서 끊고서는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여기까지 끝까지 갈 거거든. 근데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니네들이 여기 파트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와 그 공식을 기억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런 실력은 갖추셔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 수열인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두 개를 할 건데 아마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못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공식들을 쭉 펼칠 수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니까 문제도 풀기는 하겠지만 하여간 내용 정리를 잘해서 얘네가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이 어떻게 되니, 그 공식들 정도는 주르륵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는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할 수 있지. 만약에 기말고사 때 딱 들어가서 공식부터 막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난감해져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서 전체적인 내용을 공식들을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를 나열하는 거야. 수의 나열.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수의 나열이라고 해서 이제 니네들 뭐 배운 게 있을 거야. 왜 이렇게 나열돼요? 여기 얼마입니까? 이런 거 얼마 들어가야 돼? 9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수를 나열할 건데 어떤 수의 나열에 대해서 보냐면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을 때 지금부터는 이렇게 부를 거야. 얘가 첫째 항을 보통 A라는 기호를 써서 첨자를 이용해 A1, A2, A3, A4 복사지네. 그 다음에 여기가 A5.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다섯 번째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쭉 갔을 때 야 100번째 항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첫 번째가. 그러면 저 규칙을 따져가지고 100번째까지 이렇게 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이 수열의 대표가 되는 대표항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 대표항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AN이라고 쓸 거고, AN이라고 표현한 건 N번째 항이라고 이제 표현할 거야. 이제 AN이 뭐냐 그러면 애들한테 AN 뭐니? 그러면 애들이 뭐 AN 몰라. 왜 N번째 항이야. 저런 규칙으로 갔을 때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AN이라는 건 N에 관한 함수로 표현된다고. 그래서 이게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저놈을 대표할 수 있는 n번째 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n번째 항을 찾았어.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첫째 항부터 누적해서 더해 갔을 때 10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되니? 두 번째 할 얘기가 이제 합이란 거야. 그러니까 합의 기호는 S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S100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S100이라는 뜻이 누적해서 AN이라는 수열에 A1부터 시작해서 A100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 이렇게 더해가는 게 아니라 이 수열의 일반항을 니네가 찾으면 그 일반항 AN을 갖고 SN이라는 식을 또 끄집어내는 거야. SN이라는 거. 그럼 이것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럼 S100 구하라 그러면 SN 표현한 거에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100 대입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이제 일반항을 구한다든지 합을 구하려면 그 수가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규칙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본되는 수열이 있어. 기본 수열. 그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래서 오늘은 요 기본 수열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n번째 항 함수를 구할 거라고. 일반항 AN이 어떻게 되고 NN까지 합 SN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새로운 또 기호를 배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그마라고 있거든. 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선생님 합은 이걸로 표현한다며.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여기까지 공부하면 수열의 한 70%는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로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와. 뭐 귀납적 정의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짜투리가 조금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제 끝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니네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 보고 시간 내에서 끝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그게 좀 이제 시간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일단 목표는 여기까지인데 좀 더 나갈 수 있을지 보고는 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수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볼 건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구조가 똑같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잘 공부를 해놓으면 등비 수열도 같은 형식으로 공부합니다. 등차 수열은 뭐냐? 배운 사람들은 좀 지겨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차이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차이가 등이 같을 등자, 같은 수열. 그럼 뭐 누구의 차이냐?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같다라는 걸 수학에서는 일정하다라고 해.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웃한 두 항의 차이라는 거. 이웃한 두 항 거라는 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야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차이가 일정한데, 그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차라고 불러. 공차. 그리고 앞으로는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D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잠깐만 나열해 보면,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5, 네 번째 항이 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웃한 두 항 사이를 구해보면 첫째 항과 두 항 사이 차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로 일정하고, 세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차이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이렇게 수가 요게 일정할 때 요 2를 우리는 공차라고 표현하고, 공차를 갖고 있는 이웃한 두 항 사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저놈의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 이제 문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항이 A야. 보통 첫째 항은 A1은 A라고 보통 표현해. 그럼 둘째 항은 어떻게 되냐? 등차 수열은 여기다가 D만큼 더했을 때, 그치? 차이가 D라는 거는 두 번째 항이라는 거 앞에 항에다가 D만큼 더하는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D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해 가시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다가 또 D만큼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2D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규칙을 한번 봐. 두 번째 항은 앞에 항,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개 더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가 공차를 2개를 더하는 거야. 하나 더 써볼까? 그럼 A 토는 어떻게 되냐? 얘는 첫째 항에다가 또 공차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공차를 3개를 더해줘야 돼. 상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규칙을 쭉 따졌을 때 일반항이라는 건 n번째 항을 뜻하는 거거든. n번째 항 A에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더하는 건데 몇 개 더해야 되겠어? n-1개 더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첫 번째 니네들이 외워야 돼. 보니까 두 번째 항은 공차 하나, 세 번째 항은 공차 2개, 네 번째는 공차 3개, n번째는 그 규칙에 따라서 하나 줄여서 n-1개의 공차를 더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2개의 구성 요소로 돼 있구나. 일반항 얘는 첫째 항을 알아야 돼.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공차를 더할 건데 공차를 1개 줄여서 n-1개만큼 더해요. 이게 니네들이 첫 번째 암기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한번 표현해 볼게. 세 번째 항이 예를 들어 5야. 오케이? 공차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럴 때 10항을 내가 구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봐. 그럼 선생님이 일반항을 첫째 항을 기준으로만 표현했는데 첫째 항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항을 알고 있고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나머지 항을 또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저 원리대로 표현하면 얘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10항이라는 건 공차를 9개 더해야 되는데 첫째 항을 모르니까 3항을 기준으로 따지면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되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니네들은 이 간격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격. 예를 들어 n번째 항이라는 걸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면 n에서 하나 뺀 거 n-1개만큼의 간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를 n-1개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항을 2항을 기준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4항하고 2항 사이의 간격이 2칸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4에서 2를 뺀 공차를 2개만큼 여기다 더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공차 2개를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간격을 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항을 3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10항과 3항 사이의 간격은 몇 칸 차이? 7칸 차이 나는 거죠. 아, 그러면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냐? 7개 더하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니네들이 나오는 문제 형태는 어떤 특정한 항을 주고 공차를 줬을 때 이 두 개를 갖고 어떤 의미의 특정한 항을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물론 이렇게 하면 되지. 선생님 3항을 아니까 3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2개를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는 건데 이 값이 주어져 있고 공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갖고 첫째 항을 구한 다음에요. 그 첫째 항에다가 다시 공차를 9개를 더해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겠지.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푸는 거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특정한 어떤 항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특정한 항을 공차의 개수를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오케이? 그래서 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구조를 좀 볼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이렇게 쓱 표현해 봤더니 이게 n에 관한 함수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함수처럼 바라봤을 때 얘 구조를 보니까 얘는 어떤 함수로 표현되는 거냐면 n에 관한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은 1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놈을 좀 n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an은 이렇게 전개 dn에다가 더하기 a 빼기 d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 그러면 니네들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로 표현되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반드시 뭐로 사용되냐? 공차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딱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걸 딱 보고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요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구나.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구나. 그 다음에 n 앞에 있는 개수가 3이구나. 공차가 3짜리인 등차수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확인해도 돼. 야, 이게 n번째 항이니까 이걸 갖고 이런 짓도 할 수 있다고. 야, 첫째 항이 얼마지? 그럼 n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8이구나. 둘째 항이 얼마지? n에다 2 집어넣어. 6에다가 오니까 11이지? 셋째 항이 얼마인가? 여기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5 더하면 14네.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수열을 잘 모를 때는 하나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그놈들의 규칙을 니네들이 따로 판단해도 돼. 그 간격을 봤더니 이게 3 차이 나고 또 간격을 봤더니 3 차이 나니까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공차가 3짜리인 등차수열이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만 딱 보고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열 n 앞의 개수 3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럼 또 가.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자, 첫째 항이 예를 들어 4야. 첫째 항 이렇게
그 다음에 공차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야. 그럴 때 일반항을 좀 구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쓰라는 거야. 아, 첫째 항하고 공차를 줬을 때 이걸 갖고 n번장은 어떻게 표현되냐? 아, n번장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하면 공차를 몇 개 더하는 거냐면 하나 줄여서 n-1개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적어내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센스 있게 들어가면 공차가 마이너스 2야?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시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게 뒤에 뭐가 붙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붙지? 이걸 생각하는 건 첫째 항을 줬으니까 첫째 항을 만드는 거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다가 얼마를 더했을 때 첫째 항 4가 나오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 6을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잡아냅니다. 예제가 벌써 이제 눈에서 졸음이 이제 쏟아지고 있네. 여기까지 가세요? 쉽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봐봐. 사망할까? 사망이 10이에요. 2라고 하자. 그럴 때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n번장을 구하세요. 그러면 공차가 2니까 얘는 n에 관한 1차지 2n으로 출발하는 거지. 맞아? 뒤에 뭐 붙나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망이 10 되는 거니까 여기 3 집어넣었을 때 여기 10만 들면 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6이잖아. 10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4가 필요하지. 그래서 일반은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한테 처음 가르치면 일반항 구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전부 이렇게 한다고. 사망이 10이야? 그 사망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2개. 공차 2개니까 이게 넣으면 4. 그럼 첫째 항은 6. 첫째 항이 6이니까 n번째 항은 첫째 항은 6에다가 n-1은 공차 2. 다시 정리하면 2n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틀린 거 아니지. 그 처음 하는 애들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이 첫째 항은 무조건 구하고 공차 아니야. 일반항 찾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 앞에 계속 공차를 잡아놓고 뒤에 뭐니 이거는 주어진 항을 가지고서 여기를 찾아갑니다. 여기까지 가셔요? 자, 등차 수열은 구조가 n에 관한 1차식이다. 자, 니네들이 등비수를 똑같이 할 거거든? 첫 번째 암기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일반항 구하는 거.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등차 중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차 중앙. 그 등비수열에 대해서 나오겠지? 등비 중앙. 이 중자라는 게 가운데 중자야. 그럼 이게 등차 중앙이란 뭐냐? 세 개의 숫자가 있어. A하고 X하고 B.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거 왜 얘기하냐? 요 가운데 항은 나머지 양 끝에 있는 항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수영아. 가운데 항은 양 끝 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이웃한 두 항 사이 차이가 일정하지. 공차로. 차이라는 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공차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건데 이 일정해야 되는 게 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2x가 a 더하기 b가 돼서 x는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결론. 자, 얘 형태는 뭐냐면 이 가운데 항에 양 끝항을 합해서 2로 나눴으니까 x라는 가운데 들어가는 건 두 수의 산술 평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은 양 끝항의 산술 평균으로 표현됩니다.
그게 등차 중앙을 나머지 두 개의 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외울 때는 이렇게 산술평균이라고 외우지 않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요식을 외워. 요식으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을 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하나 꼭 기억해. 근데 이 등차 중앙이라는 게 꼭 세 개의 수만 나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A1, A2 쭉 해가지고 좀 쓸까? A3, A4, A5, A6, A7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A3라는 놈은 A2와 A4의 등차 중앙이기도 하고 A3라는 놈은 A1, A3, A5 얘와 얘 사이의 등차 중앙이기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몇 개의 항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 대칭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짱박혀 있다. 그럼 걔를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A3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걔 두 배는 A2하고 A4하고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A3의 두 배는 A1 더하기 A5의 합과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잘 봐. 일반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봐봐. 첫째 항을 주고요. 둘째 항을 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줬어.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문자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잘 봐. 얘를 만족하는 수열에 대하여 얼마인가요? 지원아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선생님 지금 이 기호를 쓴 거는 이 기호에 익숙해지라고 쓴 거야. 이 수열은 첫째 항일, 둘째 항일, 그 다음에 이웃한 세 개 항 사이 관계식을 준 거야. 이거 n번째 항, 그 다음번 항, 그 다음번 항. 동의하냐? 그러면 이게 수열이 A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적었을 때 예식이 가운데를 두 배 한 게 양 끝항의 합과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이걸 딱 보고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한 등차 수열이구나. 요걸 찾아내야 된다. 응? 그럼 10항은 어떻게 볼 수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뭘 찾아내야 돼? 공차를 찾아내야 돼. 공차는 여기서 찾아내야 돼. 공차는 이렇게 나왔지. 그럼 10항 불러볼래?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몇 개 더하기? 9개. 이렇게 돼. 여기까지 가셔야? 자, 두 가지 얘기했어. 첫 번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줄여서 n-1개 더합니다.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줄여서 n-1개 더합니다. 두 번째, 등차 중앙은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한 등차 수열의 표현 방법. 두 가지 했어요. 세 번째, 이제 연습을 좀 시켜주긴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시켜줄게. 해야 될 얘기 다 한 다음에 세 번째 니네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합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합. 자, 일단 SN이라는 기호부터가 앞으로 S라는 기호가 나오면 합을 뜻하는 기호야. 근데 SN이라는 말은 뭐냐? N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N항까지의 합. 어떤 수열 AN이라는 게 있을 때 그 AN에 1항부터 N항까지야. 근데 SN은 펼쳐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주로 AN까지야. 오케이? 내가 S5라고 썼어. 무슨 뜻이야? A1부터 무조건 1부터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5항까지 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호의 뜻을 알아도. 그럼 내가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 10항을 S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 아, 졸아서 안 되겠다. 물어봐야지. 10항을, 예지야? 10항을 S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 표현해볼래? 그렇게 가는 거야. S10 빼기 S9. S10이라는 게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합인데, 내가 A10을 끄집어내려면 S9, A1부터 시작해서 A9까지 합. 요렇게 빼줘야 여기 A10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쪽에서 또 할 얘기야. 그래서 특정한 항을 표현할 때 그 특정한 항은 SN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SN을 지금부터 이제 구할 거야. 공식 유도할 거니까 잘 봐. 니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런 얘기 들어봤지?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야? 55지. 근데 이제 가우스라는 애가 들어봤지? 1부터 10까지 합을 어떻게 계산했니? 야, 1부터 얘가 수업 시간에 야 1부터 10까지 합구해봐. 그랬더니 가우스라는 새끼 우리나라 사람이야. 성이 가신 이름이 우수. 가가가 손 딱 들고요. 예 선생님 이거요 55예요. 걔가 몇 초 만에 나왔단 말이야. 걔가 어떻게 계산했니? 일화 있잖아. 어떻게 빨리 계산했어? 그 시기 이렇게 계산한 거야. 1하고 10을 더해 11. 항이 몇 개냐면 10개야. 나누기 2배 때린 거야 이렇게.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거꾸로 쓰는 거지.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건데 그걸 한번 거꾸로 한번 써봤어. 그래서 얘네를 변변 더해.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거의 2배는 이렇게 2개씩 구한 것은 항상 일정해. 얼마를 일정하면 1하고 10을 더하는 이거를 일정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개 있어? 10개 있어. 그럼 내가 구하려는 S는 2분의 이렇게 구한 거야. 등차수열의 특징은 쭉 나열했을 때 걔를 거꾸로 나열해서 변변 더해버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더해버리면 항상 이 값이 일정하다고. 그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자로 써볼게.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을 알면 돼. 내가 구하고 싶은 마지막 항을 알면 돼. 이게 10번째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10번째. 그래서 첫 번째와 내가 마지막 항 10번째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 개수가 몇 개인가요? 항의 개수를 곱해주고 그러면 2배 뻥튀기해서 계산된 거니까 나누기 2를 때려버리면 그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인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게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면 2배 계산 나누기. 이해 가요? 일반화시켜 볼게. 까먹었을 땐 이 아이디어를 갖고선 생각하면 되죠. 자, 등차수열에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 그럼 써보면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 더하기 D, 셋째 항은 A 더하기 2D 쭉 해서 n항까지 합이니까 쭉쭉쭉쭉 해서 n항은 그냥 AN이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쓰겠다 이거야. SN은 뒤에서부터 쓸 거야. n번째 더하기 얘는 n번째 항보다도 그 앞에 있는 항은 공차만큼 빼야 될 건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 다음 거는 AN을 기준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맞아? 마지막은 A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냐? 동의했어? 그렇게 쓰다 보니 얘를
거꾸로 나열해서 줄 맞춰서 한번 더해봤더니 A 더하기 AN. 얘도 공차가 없어지니까 A 더하기 AN. 얘도 A 더하기 AN. 마지막도 A 더하기 AN. 아, 그래서 얘를 변변 이렇게 쓱 더해봤더니 SN의 2배는 항상 모두 항들이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 값으로 일정한데 그게 몇 개 나오냐면 N개 나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N항까지 합은 2분의 N의 A 더하기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암기하시고. 자, 한국말로 붙여보면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려면요. 첫째 항을 알면 돼요. 마지막 항을 알면 돼요. 두 개를 더해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해요. N이 뭐라고? 항의 개수. N이 항의 개수. N이 항의 개수. 이렇게 일정한데 그 개수만큼 곱해요. 2배 됐어요. 반으로 나눠요.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항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 항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봐. 이 식을 다시 변형시키면 이렇게 쓰자. 2분의 n의 a 더하기. 자, 일반항 a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 일반항 a는 첫째 항에다가 n-1의 공차 d니까 얘를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로 이렇게 싹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정리 2분의 n의 첫째 항의 2배 2an 더하기 n-1의 공차 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등차수의 합을 구하려면 요걸 우리가 많이 쓸 거거든.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 항하고 공차하고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첫째 항 공차, 첫째 항 공차, 첫째 항 공차.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 공차를 알아야 돼. 첫째 항 공차를 알아야 되고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첫째 항 공차를 알아야 돼. 첫째 항 공식적으로. 니네가 공식 외워야 되는 게 이거 하나, 등차 조항 하나, 요거 세 번째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 짝 맞춰서 대칭적으로 짝 맞춰서 더한 게 항상 일정하다. 이런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자, 세 가지 했습니다. 등기수열도 이런 형태로 외우셔야 된다. 자, 구조를 좀 볼게요.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 SN을 다시 한번 써볼게. 뒤식 써본다. 2분의 n의 2a 첫째 항의 2배에 더하기 n-1의 공차 d 이렇게 되시죠? 요거를 좀 정리해서 한번 펼쳐볼게. 그러면 2분의 자, 요렇게 뒤에 거 먼저 곱할 거야. 그럼 dn의 n-1에 이렇게 곱해주면 더하기 2an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거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그냥 정리만 해볼게. dn 제곱에 마이너스 dn의 2an이니까 2a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표현되지. 수열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수열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수열은 수열이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거죠. 함수. 수열은 함수야. 그럼 SN이라는 게 n에 관한 함수인데 n에 몇 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2차식.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앞으로 야, 어떤 수열에 n항까지 한 SN이 주어져 있어. 근데 그 SN이 이렇게 돼 있대. 멀뚱멀뚱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열에 n항까지 여기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구조라면 얘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야.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면 일반항 A에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자 봐. 여기 2도 쓸게.
SN의 구조가 상수항이 없으면서 n에 관한 2차식인데 2차항의 개수를 봤더니 이렇게 들어가지. 2분의 d 2차항의 개수가 공차를 2로 나눈 값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그걸 안다면 여기 지금 2차항의 개수가 2지. 근데 이 2라는 놈은 공차의 절반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저놈의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공차가 4짜리예요.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 그럼 봐라. 이놈의 첫째 항을 한번 구해볼까? S1. 그 5을 구해보면 7이지. S1의 뜻이 뭘까? S1의 뜻?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첫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S1은 항상 뭐랑 똑같은 거냐면 A1하고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최고차의 개수의 2배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게 공차가 되는 거야. 이 값이 공차의 절반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공차를 구하려면 그거의 2배를 해주면 되니까 공차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놈의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이렇게 찾았으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다 찾았어. 그러면 SN이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AN은 공차가 4야? 4N으로 출발. 첫째 항 7을 만들어 주려면 1 집어넣었을 때 7 만들어 주려면 더하기 3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은 이와 같이 표현되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SN이 앞으로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고 상수항이 없는 구조라면 얘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식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고, 요 앞에 있는 개수를 2배를 하시면, 요 앞에 있는 개수를 2배 하면 그게 그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앞으로 수열 파트에서 n에 관한 2차식의 2차 함수가 등장을 하면, SN이 구조가 2차 함수가 등장하면 이건 2차 함수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지만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셔요? 자, 마지막 등차 수열을 해야 될 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자, 첫 번째 일반항 구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 있고요. 세 번째 1항부터 n항까지 SN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 이게 마지막이야. 니네가 여기 파트를 공부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한번 해볼게. SN이 앞으로 이제 주어질 거야.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이게 얼마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FN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근데 이걸 갖고 내가 AN을 찾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AN은요, n항까지 합해서요, 그 앞에 있는 n-1번 차항까지 합을 빼면 됩니다. 괜찮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요 항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S0가 나오잖아. S0는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면 A1은 따로 구해야 된다고. 근데 A1은 따로 어떻게 구하냐? S1으로 구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일반항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니네는 이렇게 계산할 거란 말이야. n항까지 합해서 n-1번 차항까지 합을 뺄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한 거는 2항부터 적용된 이 일반항은 1은 여기다 못 집어넣고 2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구한 식은.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로 구해요. S1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구해보면 SN 이거니까 여기에서 빼주기를 SN-1이니까 함수야 함수. n자리에다가 n-1을 딱 투여를 하면 SN-1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n-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의 더하기 4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 여기 n제곱, 여기 n제곱 사라지고요. 여기 3n하고 여기 3n이 사라지고요.